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안석 정치부 차장이네요. 서울신문에. 이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부, 이런 제하에 써놨습니다. 그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는가를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 변호사가 사과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당일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의사는 막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내 눈에는 명백히 보이는 가시를 저들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필자의 의료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뻣뻣하게 돌변한 의사의 모습은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하게 했다. 2달 전쯤 한 정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괜히 말로 잘못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에 패소하거나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게 일사들의 기본 인식이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일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 인생 대부분을 법과 함께 살아온 검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까?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실 역시 짧은 한 줄짜리 인사 알림까지 사안마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취임 첫 해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논란 때는 내부 대책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한다. 당시 율사 출신 대통령실 인사들의 판단이었다. 반대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참모에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부터 문제가 꼬인다. 민간인이 아닌 기타 수행원으로 간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등등 구구절절 해명은 길어지고 오히려 논란이 확산됐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된 다른 사안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며 사태가 커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도 내부 검토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사안들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여론은 악화되고 국정 지지율은 오르다가 또 늘 다시 정체했다. 뒤늦게 여론의 수용에 또 그 역시 마지못해 등 떠밀리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새우스비라고 했던가. 이런 일이 반복되며 불통과 고집, 사과에 인색한 이미지로 덧붙여졌다. 그리고 어느새 총선에서 불과 열흘도 남지 않게 됐다. 작금의 총선 앞 일기로는 가장 아프게 느껴질 사람은 당연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선거는 여당이 치르지만 총선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은 정권의 명운을 홀로 짊어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던가.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만 따진다면 그것은 삭막한 법정이나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자신감이 국민에게는 도통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뻣뻣한 태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권력이 받들고 살펴야 할 민심은 법보다 위에 있다. 민심이 한 발 물러서라 하면 물러서고 고개를 숙이라 하면 숙였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 이렇게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게 법적으로 지금 따져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까지 시켰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야당은 지금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 2심까지 선고를 받고도 그러고 창당도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 몇 명이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국회의원에 출마해갖고도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또다시 비례대표로 가서 지금 출마한 사람들, 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익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2,000명을 증원해도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2031년이야. 6년 후에. 그러면 지금 의사가 부족해갖고 엊그저께 보니까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시골에서 몇 군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태를 갖다가 치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건데 정말로 막말을 하고 싶은데 참네. 이런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바뀌는 거야.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참을성 있게 견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언론에서. 만약에 여당이 총선에서 지면은 본인이 남은 3년 동안의 임기를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자세를 견지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줘야지. 그리고 국민들이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으면은 그 담화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난 어제 잠깐 봤는데 무슨 그 동안에 전공의들하고도 19번인가 의논을 했다고 그랬나? 하여간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의협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더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언론에서 써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오이라는 게 바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했던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그 의사들 각 단체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취합된 인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27년간 2000년대에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의 어떤 역할을 분업하는 과정에서 그게 해주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의대 증원을 350명을 줄였더만 그럼 350명이 만약에 20년간을 갖다가 그대로 뽑았으면 몇 명이야 그게 3,000명이 7,000명이 지금 의사들이 7,000명이 더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정책으로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걸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통령을 참 지글을 걸다시피 하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지만은 이러한 그 의료 계획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써 주셨으면은 안석 정치부 차장님께 굉장히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이라고 했으면은 안 되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내용 자체는 정화할 수가 있어요. 정화할 수가 있는데 정화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쪽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잠깐 생각해보는 게 우리 해변가에 가면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 파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상의 그 상태를 갖다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죠. 조용할 때는 기상이 조용할 때는 파도가 크지 않지. 근데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파도가 크게 밀려오는데 해안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도 파손되고 그 다음에 농지도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방파제를 막잖아요.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파도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는 방파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갖다가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표출이 되면은 국가 이익에 크게 문제가 되고 국민들 본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멀리 보고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언론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글을 쓰셔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안석 정치부 차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